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남양주에서 평당가가 높은 지역 위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가치가 높다, 즉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다라는 지역인데 1등부터 5등까지 알아보면 다산동, 별내동, 퇴계원읍, 와부읍, 호평동 등을 들 수가 있어요. 남양주 지역을 안다는 사람은 한두 번은 들어봤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84형 국민평형단지 34평에서 35평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 단지들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장 단지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40% 이상 하락한 단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보다 이 지역의 대장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알아보고 그만큼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타이밍에 진입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평 금강 펜트리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에 지어졌어요. 연식은 좀 됐습니다. 세대수는 892세대로 낮은 층고를 가진 곳은 14층, 그리고 높은 층고는 20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5억 1,400만 원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총 34%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서 그 뒤로 가격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입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평 금강 펜트리움은 평내 호평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거리상 500m라서 역세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지가 좀 길쭉한 타입이라서 끝동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입구로 봤을 때는 약 500m의 역세권 단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옆에 호평중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 평동초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랑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지 정문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한번 건너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랑 굉장히 밀접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구룡초와 호평고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의아한 게 이제 남양주 전체에서 학업 성취율이 가장 높은 곳이 판곡중학교예요. 판곡중학교가 호평동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랑은 좀 거리가 있죠. 자, 그리고 평내 호평역에는 GTX가 지나가요. 앞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GTX를 타게 되면 평내 호평역에서 서울역까지 10분에서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생기게 되면 남양주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송도에서 남양주까지를 잇는 긴 노선이죠. 우리 평내호평 노선은 대우건설에서 맡았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GTX A도 논란이 많아요. 삼성역 같은 경우도 개통이 훨씬 늦춰지고 전체적으로 개통은 2025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GTX B가 GTX A, B, C 노선 중에 가장 사업성이 낮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GTX에 비해서 조금 시작이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좀 떼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내호평역에는 GTX-B가 지나가지만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평내호평역 일반 전철이 있고요. 경춘선입니다. ITX 청춘 열차도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경춘선은 청량리와 춘천을 잇는 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M2323 잠실역까지 가는 M버스가 있기 때문에 잠실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는 IC가 두 개 있습니다. 호평 IC와 동호평 IC. 그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노선은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평동 매매 전세 증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시세가 올라가면서 매매 시세도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타이밍이 언제죠? 우리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현재 많은 무주택자들이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타이밍에 자가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떼부자는 여태까지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 때는 무주택자는 매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입하는 수요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도 취득세어들 그리고 종부세가 아직 여러 가지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특히 법인은 더욱더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는데 다주택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에 반해서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찬스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현재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상승장을 이끌어내는 타이밍을 잡고 있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상승장이 꾸준히 계속 갈 거냐? 올라가더라도 금매 물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금매 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계속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매만 처리가 되면서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를 보게 되면은 2020년 수준으로 전세가는 거의 왔는데 매매가는 아직 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갭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인천이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갭이 거의 메워지고 있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에 양적 완화로 올라간 상승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2020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도권 하락장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남양주는 잘 버티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와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덕소리에 있습니다. 원래는 덕소 두산 위브 아파트를 보려고 했어요. 이게 대장입니다. 여기서. 근데 워낙 거래가 안 됐어요. 지금. 대형 평형 위주로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34평형대는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위브보다는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알아보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승인일은 2006년도에요. 그리고 세대수는 많죠? 1200세대. 주차 대수는 1.29대인데 주차난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대는 106형부터 177형까지 다양한 평형을 가지고 있는 대단지 대장 아파트입니다. 8억 1,600에 거래됐다가 최근에 5억 4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5억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2억 7,999구 요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 전세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낮게 낙찰된 물건으로 보입니다. 즉 시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5억짜리는 1층이죠. 이런 건 시세로 잡으면 혼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접적인 시세 15층이면 기준층 이상이고 5억 4천이면 정상적인 거래로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총 34% 하락됐고 전고점 대비 2,007억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지 분석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여기 있죠. 예봉초를 바로 끼고 있어요. 초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굉장히 좋고 조용하다. 그리고 아이들도 매우 착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독소역까지는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걸어 다닐 만한 거리는 아니고 그리고 바로 코앞에 1660번 강변역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인데 이런 버스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좀 편리하지 않을까. 경기도권은 서울 이동을 할 때 버스 노선을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서울처럼 다양하게 전철 노선이 여러 군데로 중복돼서 짜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권은 버스 노선도 같이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위쪽으로는 덕소 3패 IC가 있어서 역과 IC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덕소 지역은 왜 이렇게 재개발이 많은지 좀 알아봤는데 바로 앞에 한강이에요. 즉 이쪽이 서울이란 얘기입니다. 서울과 한강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실거주하기가 굉장히 좋고 서울에서 살다가 밀려났다고 표현을 하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밀려난 사람들이 덕소로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아파트 도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와부읍을 알아보겠습니다. 와부읍은 전세가가 아직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보합 느낌이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매 물건들이 소진이 되면서 약간 반등하거나 상승의 기운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와부읍은 그런 느낌이 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전세가는 2020년 수준에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전세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어요. 우리 퇴계원의 자랑, 퇴계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1076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낮은 층수는 12층, 높은 고층은 22층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 최고 거래가 얼마죠? 8억 3천까지 거래됐다가 최근에 5억 6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오른 가격에 거래된 매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방송의 컨셉은 가장 고점, 가장 저점을 잡아서 얼만큼 하락을 단기간 했는지 이 하락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 하락점을 근거로 해갖고 앞으로 투자할 곳을 알아보고 공부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 최근에 거래된 물건이 아닌 가장 가격이 많이 하락됐던 이제 기준층 이상의 시세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3% 하락했고요. 전고점 대비 2.7억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초등학교가 특이하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퇴계원역까지는 약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만 퇴계원역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근처 아파트 단지가 이쪽 위쪽으로는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밑에 쪽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없어요. 이쪽에 군부대 유유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 딱 밀어놓고 위성사진으로 보게 됐을 때 이게 되게 어색하게 숲 모양으로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임야로. 하지만 땅의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의심돼서 구글 지도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여기는 싹 밀려있는 군부대 유유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밖에 들어올 게 없어요. 남양주는 약간 지역 자체가 한 곳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 각계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왕숙 따로, 퇴계원 따로, 별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이 되고 있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서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서로 연관관계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을 땅 부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신도시 그리고 이런 유유지를 이용해 갖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태계원 같은 경우에는 왕숙지구 3기 신도시랑 왼쪽에는 별내 신도시가 아직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역 가는 직행버스가 있어요. 2000번인데 조금 걸어 나와야 됩니다. 한 번에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길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강남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호 IC가 있어서 대중교통,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태계원읍 매매 전세 증감을 보게 되면 전세가는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매가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전세가는 2020년 수준으로 거의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아직 여기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파트 시세 오르고 내리는 거 확인하면 이렇게 오르다가 내릴 때 한 번에 훅 떨어지지 않아요? 내릴 때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이 타이밍마다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급매물 위에 있는 가격대가 소진되는 모습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별내 아이파크 2차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별내동 신도시죠. 2015년에 사용 승인인 아파트고요. 1083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9억 9천을 찍고 최저가 5억 9천 9백을 찍었습니다. 18층이고요. 39%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남양주에서 오늘 조사한 아파트 단지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대장 아파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39% 정도 떨어진 거는 굉장히 잘 선방했다고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많이 떨어진 단지들이 있고 간단하게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아이파크 2차 아파트예요. 저희 아파트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초등학교 좀 멀어요. 주덕 성초등학교인데 역을 넘어가야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횡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역까지는 500m에 완전히 초역세권 아파트며 우리 단지 바로 앞에는 1001번 잠실 가는 직행버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바로 아래 별내 IC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 접근하기 너무너무 편리하죠. 여긴 어디죠?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예요. 수도권을 다니기엔 너무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역 오른쪽으로는 왕숙지구 3기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왼쪽에는 서울의 노원구가 있어요. 노원구에서 이제 새 아파트를 찾아서, 왜냐면 노원구가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전에 워낙 아파트가 낡아서 새 아파트 수요를 바라고 넘어오신 분들도 제법 많아요. 왜냐면 노원구의 전세가로 별내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넘어오신 분들이 큰 시대 차익을 많이 봐서 효도 지역이 바로 별내가 아닌가 싶어요.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떼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출 정책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살짝 변동할 정도면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몇 가지의 규제 완화만으로도, 특히 대출 같은 경우가 중요하죠. 대출 같은 경우를 완화해줬다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멈춘다. 이거는 굉장히 아직까지 체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정부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앞으로는 좀 더 천천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에 전세가로 현재 수준으로 거의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매매가도 많이 근접해 있죠. 하지만 별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남양주 자체가 신도시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많이 차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로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사용 승인이나 신축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1685세대,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지어서 이편한 세상과 자이 브랜드가 붙었고요. 가장 비쌌어요. 10억 4천에 거래되다가 최근에 6억 9,700까지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억짜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넣지 않은 이유가, 당시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혼자만 6억을 찍은 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일단 6억을 시세로 잡는 거는 뺐고요. 가장 많이 떨어진 거는 내 기준층 14층으로 6억 9,700으로 잡고 봤을 때 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 대비 약 3.4억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산 이편한 세상자의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가람초를 끼고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학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 바로 앞에 1003번 가는 잠실버스가 있어요. 잠실에서 강남 가는 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잠실 가는 것, 즉 강남 가는 노선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24년에 다산역이 예정돼 있어요. 이 다산역은 8호선을 연장한 역입니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요 역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500m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단지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쇼핑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마실 거리가 생기는, 즐길 거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보면 이제 구리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IC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로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 실거주로는 굉장히 훌륭한 단지다. 그래서 대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2023년 이후로는 공급이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랐다가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지방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집을 매입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된다 생각해도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공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입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방과는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죠. 서울도 수도권 안으로 포함해서 봐도 무방합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 공급이 이제 기존에 요구하는 수량보다 확실히 적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3기 신도시 발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양정 역세권 사업 등 다양한 신도시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공급 물량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남양주가 아닌가 싶어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남양주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 중에 가장 넓어요. 약 서울의 3분의 4 정도 되는 사이즈로 굉장히 큰 지역이 또 남양주입니다. 하지만 남양주는 중앙 집중형이 아닌 개별성이 강한 지역으로 지역과 지역 사이가 거리가 있고 지역과 지역 사이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왕래가 자주 있는 지역은 아닌 개별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남양주는 교통용지가 굉장히 풍부하고 아파트 단지도 많고 신도시도 많아요. 하지만 일자리가 한계로 아직까지는 서울 베드타운으로 조금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를 했죠. 친정인 겁니다. 그리고 대전은 고창은 해갖고 지방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 요소를 발표를 많이 했는데 남양주 쪽에는 호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특히 일자리 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자리 호재, 남양주 노력을 좀 해야겠죠. 최근에는 이제 금매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이런 금매가 소진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정부라도 규제 해제는 당분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금매가 소진되고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는 아직도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중과가 물려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택으로 인한 투자붐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주택 이외에 대체 투자 상품을 했다가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투자했다가 지금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말도 못하게 많으세요. 이게 다 이제 기존의 주택을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확장돼 갔던 건데 이런 투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힘들어진다. 결국에는 이 투자 수요로 돈이 우리나라에 도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줄어든 돈, 그 피해를 입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더 이상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떠나갈 수 있고 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서 전세를 주던 매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가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세를 찾게 돼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주택 시장 투자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발표 18%인가 전국적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은 90%까지만 보장이 되면서 빌라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높은 전세가를 맞춰서 그만큼 또 차익을 다시 올리는 구조였는데 전세 보증보험이 한도가 생겼고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곳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매가를 받쳐줄 수 없는 모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재개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돈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현재는 리스크의 대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구독자님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된 정보, 물론 제가 하락농단 절대 아닙니다. 하락을 통해서 상승점을 찾자라는 취지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더불어서 지역 분석도 앞으로 꾸준히 할 예정이니까 이런 정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보 계속 받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